예, 무위험 차익 매매 세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실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복기를 하고 호가창 보는 방법하고 극래가 청산의 그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이전 영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익이 작을 수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의 이 말을 믿으세요? 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계기가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조지표나 매매법 같은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이나 소위 전문가들의 강의 또는 리딩만을 믿고 이 따라하는 것이 좀 황당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나 차트나 매매법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무위험 차익 매매, 이 매매법도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고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뮬레이터 설치법과 가동하는 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또는 차팅에서 손익의 그 흐름을 살피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많을 겁니다. 새로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의심스러웠던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진입과 청산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 종종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그 경력이 10년이니 20년이니 하면서 은근히 경력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력보다도 많은 월물과 다양한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나날이 바뀌는데 경력은 오히려 유연한 대응의 그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 매매법의 허와실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검증은 뭐 비단 이 매매법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가급적 최근 2년치를 모두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급등월물과 급락월물과 횡보월물 이 세 가지만이라도 뽑아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매매법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좀 느긋한 매매법입니다. 자신만의 다른 매매법과 병행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포착된 종목군들의 손익 흐름을 복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12시 49분 실시간이고 이 종목은 10시 반경에 이 포착이 된 종목 세트입니다. 포착이 되자마자 이렇게 차트를 띄우고 기다렸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진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청산을 여기서 한번 또 재진입, 청산, 재진입 해서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복귀를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되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그 복귀 버튼입니다. 이게 뭔가 장 중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되면 장이 끝나면 복귀가 되는데, 복귀를 할 때는 항상 그 이벤트가 터진 그 당시로 되돌아가 가지고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이벤트도 없고 해서 하여튼 그 복귀할 때는 되돌아가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4개 종목이 공이 5.0이 안 되는 종목들이어서 좀 좋은 예가 아니지만, 혹시 만약에 5.0이 넘는 7.0이나 뭐 그 이상에 된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종목이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차트 모양이 되지 않고 완전히 찌그러져서 보입니다. 하나의 종목이 높게 올라가면 대신 반대쪽 그 매도 콜은 극외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풋을 별도 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드롭, 받침자 나왔을 때 드롭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외가는 볼 것도 없고 이 종목만 보게 되는 것이 좋고, 지금 이 경우는 좋은 사례가 아닌데, 사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0한5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280이 맞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거래가 없는 공간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익들은 뻥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지금 데이터 2의 거래량을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극래가가 되는 종목은 이렇게 거래량을 띄워놓고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가 급속도로 줄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극래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매매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극래가로 가기 전에 청산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방에 들어와 있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됐으면은 또 콜 매도 부분은 극외가가 돼가지고 차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외가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만 따로 딴 방에다 두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복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한번 차트를 살펴봤고요. 그 차트에 들어간 거래량 지표, 혹시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에다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호가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의 한계가 흔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만, 호가창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습니다. 요즘에 호가에 클릭을 해서 주문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저도 호가 주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창이 각 증권사마다 모양이 다르고 호가창의 용어들도 좀 다른데요. 이 키움증권의 이 빠른 주문창,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주문창은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없지만, 한번 배치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네요. 이 좌측에 콜, 우측에 풋, 매수 또는 높은 가격 또는 형을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 매도포 또는 하위 가격 또는 동생을 아래에 배치합니다.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주문창이 있는 모니터도 자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숙달이 되고 나중에 착 보면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바꾸지 말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가 공백과 왜곡 현상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오늘 주간에 직접 촬영했던 그 호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키움증권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설명하기가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증권사마다 쓰는 용어들이 틀리지만은 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비어있는 호가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고, 기본을 누르면 비어있는 호가를 다 숨겨버리고 보여주는 것인데, 내과에 청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기본 보기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보기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5.60 여기에는 이 정도면은 호가 갭이 없는 비어있는 갭도 없고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를 보기 위해서 조금 가격을 높여보면요, 9.5 정도 되면은 이만큼 지금 호가 공백이 있고, 외국은 여기가 지금 현재가인데 그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9.20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세 호가만큼 왜곡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순식간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9.15지만 여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려 약 한 10틱 10틱 정도가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 보기로는 위험하고 청산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순손익창을 봤더니 9.37에 50만원이 나왔다. 20세트 기준. 그러면 여기에다가 20세트를 먼저 걸어놓고, 그럼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체결이 될 때 하나가 체결되면 외값부터 하나를 매수 청산해주고, 10개가 다 되면 동시에 그 매수부터 떨어서 이 같이 청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내과일지라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슬리피지 없이 청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오늘 장중 호가 창을 한번 보셨는데, 이 극내가 청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수익은커녕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가 아래는 왜곡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 손익란을 보고 있다 보면은 큰 수익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5.0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이 넘더라도 만기주에 임박할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월물초에는 5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후반부에는 약간 융통성 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왜곡도 작아지고 또 보이는 수익도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과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실제 수익에 거의 근접하게 되고요. 지수가 상승 중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락 중일 때에는 정반되겠습니다만 4개 종목 중에 극내가가 콜이라고 한번 해보죠. 요 위에 콜이 극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중에 이 충분한 수익을 주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극내가 호가 위치를 기억을 해둡니다. 예를 들면 콜형이 콜의 이 매수 콜이 6.75를 찍었을 때 목표가 20만원인데 50만원이나 100만원의 수익을 보여줬다. 그런다면 6.75라든지 그 아래 한두 틱 아래에 6.74 같은 데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에 체결이 될 것이고, 반락해 버릴 경우 체결이 안 될 겁니다. 반락할 경우에는 뭐 청산을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다가 대놓고 기다려서 체결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잔량이 만약에 10개였다면 10개 전부를 매도 주문해 놓고 동시에 아래 이 콜의 매도 콜에 가서는 수량을 1로 세팅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물량이 체결되기 시작하면 체결된 수량만큼 동생도 매수 청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콜의 형과 동생이 모두 청산되고 나면 풋의 청산을 시작합니다.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풋의 형, 매수 풋을 먼저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 동시 효과에는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극내가일 경우에도. 따라서 동시 효과에 좋은 수익을 보여준다면 좋은 청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네요. 체결 도중에 순식간에 지수가 반락할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동시진입, 동시청산을 권고합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네 종목을 동시에 진입, 동시청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 콜 매도분이 청산되면 콜 매수 종목을 동일 수량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콜 내가가 극내가라면 극내가가 매도 청산이 돼버리면 청산된 물량만큼 이 콜 매도분도 매수해서 동일 수량을 즉시 청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두 틱 더 수익을 내려고 요령을 피다가 청산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좀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스킬업을 위해서 모의계좌로 연습을 해도 좋지만은 모의계좌는 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75의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데도 매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한 세트를 가지고 실계좌로 충분히 연습을 하되 10세트나 20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수량을 조금씩 늘려 나갑니다. 쫄리면 다시 내려가고요. 줄여주고요. 20세트까지 그렇게 해서 올릴 수만 있다면 나이 들어가지고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 매매법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은 매매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2, 3일에 청산의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다른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신호가 올 때 음향으로 알려줘 가지고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 방법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진입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법은 방향을 몰라도 되고 큰 폭의 급등이나 큰 하락이 오면 오히려 수익 청산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스킬이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전제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행보장에는 수익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